트럼프 측에서 최근에 나토가 중국에 50에서 100%까지의 관세를 매기면서 전쟁이 끝나면 그 관세를 없애면 전쟁 종식에 도움이 된다는 언급을 남겼는데요. 이게 얼핏 들어봤을 때 단순한 무역 문제 같겠지만 사실 이게 국제정치, 경제까지도 한꺼번에 얽혀있는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 관세라는 게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외국 물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붙는 벌금 같은 세금이겠죠. 근데 그런 비율들이 50에서 100% 수준이다. 사실상 중국 물건은 서방 시장에서 들어오지 말라. 이런 것과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중국 경제는 수출길이 막힐 거고요. 전 세계 공급망도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물가는 올라가고 달러 가치는 강력해지고 이 불안한 투자자분들은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트럼프 측에서 강조한 또 다른 포인트는 중국이 러시아랑 맺고 있는 관계인데요. 지금 러시아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에서 거래를 차단당했었지만 중국이 숨통을 트여주는 역할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바로 그 고리를 끊겠다라는 겁니다. 중국을 압박해가지고 러시아를 고립시키려는 전략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말은 모든 나토 회원국 측에서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미국도 강력하게 러시아를 제재하겠다. 이런 폭탄 발표까지도 나왔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러시아만 겨냥한 문제가 아니라 유럽 국가들의 단합을 시험하는 카드이기도 하겠는데요. 만약에 유럽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게 된다? 그러면 전 세계는 미국과 나토 진영, 그리고 러시아, 중국 진영 이렇게 뚜렷하게 갈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에서 금융시장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돈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산을 찾게 될 거고 달러, 금,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비트코인 같은 이런 암호화폐들이 그런 대안으로 떠오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국경이랑 정치의 영향을 덜 받게 되는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주목받기가 쉬운 거고 이번 트럼프의 발언 자체가 단순하게 정치적인 수사에 그치지 않고요. 이 글로벌 경제 전반을 흔들 수 있는 파급력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과 관세, 제재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모두 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 안전자산으로의 돈의 이동들 자체가 촉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바로 이런 지점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리플이랑 스텔라 루멘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아시나요? 사실 이 두 코인 자체가 그냥 닮은 꼴이 아니라 같은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형제 코인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리플의 공동 창업자였던 제드 맥칼렙 측에서 회사를 떠나면서 스텔라 재단을 세웠고요. 그러면서 XLM을 만든 거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코인 가짜가 설계 구조가 비슷하고요. 송금과 결제 혁신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선이 달라요. 리플은 은행이랑 기관 중심으로 진행을 했었고 스텔라 같은 경우는 개발도상국, 금융 소외계층을 중심으로서 쉽게 말씀드려서 리플은 제도권의 문을 두드린 월가형 플레이어라면요. 스텔라 같은 경우는 거리의 사람들을 끌어안는 혁명가였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 한 게 가격 움직임 자체가 놀라울 정도로 똑같다는 거예요. 최근 3개월간 가격 상관계수가 무려 0.91을 기록을 했는데요. 직전 한 달은 무려 0.97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몸짓이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두 코인을 50대 50으로 보유하면서 리밸런싱 전략을 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XRP가 올라가지고 비중이 커지면은 일부를 팔아가지고 XLM을 매수를 하고 또 반대로 XLM이 올라가면은 XRP를 다시 매수해서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겠죠. 이렇게만 하셔도 단순하게 들고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비트코인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XRP랑 XLM 자체가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의 역할을 겨냥을 한다면은 비트코인은 사실상 그 위에서 움직이는 디지털 금이라는 기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장을 보면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일 때 XRP랑 XLM도 함께 움직여주죠. 다만 방향성 자체가 비트코인이 전체 시장의 등대 역할을 한다면은 이 세부적인 탄력들 같은 경우는 XRP, XLM 같은 알트코인들이 담당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요. 비트코인의 흐름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XRP랑 XLM 상관성을 활용하는 게 가장 현명할 거라고 보여요.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스텔라가 먼저 스마트 컨트랙트, 디파이, RWA 토큰화에 진출을 했지만요. XRP도 뒤늦게 EVM 사이드체인 그리고 훅스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리플 XRP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은행, 제도권 결제망에 실제로 붙어있다는 점에서 그 차별성이 큰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가치 저장의 역할을 한다면은 XRP는 실제 결제 인프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결론은 명확해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시장의 방향타인 거고 XRP는 그 속에서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서 성장하면서 XLM은 퍼블릭 네트워크로서 저변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보는 눈을 가지게 되시면요. 단순하게 어느 한쪽에 몰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략적인 투자가 가능해지실 거고 특히나 XRP랑 XLM의 상관계수가 높기 때문에 리밸런싱 전략에 딱 맞을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포트폴리오 기반으로 깔아두시면 안정성까지도 잡아나갈 수가 있겠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첫 번째로 XRP랑 XLM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형제 코인이다. 두 번째로 가격 움직임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리밸런싱 전략도 실전 꿀팁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비트코인은 시장의 방향을 잡는 디지털 금인 거고 XRP는 금융기관의 중심에
결제 인프라, 그리고 XLM은 퍼블릭 송금 네트워크라는 차별성을 갖게 될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시면요, XRP냐 XLM이냐 이런 것들 고민하는 대신에 비트코인과 함께 이 세 가지 코인을 어떻게 조합하느냐, 이게 진짜 투자 관점이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자가 되는 법 중에 하나가 적금으로 부자 되는 법.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금은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역할이 있죠. 단기간에 씨앗을 모으는 데는 좋겠지만 숲을 키우는 엔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숲은 소유해서 자라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시드는 압축해서 모아나가면서 자산은 적립식으로 사 모읍니다. 이 단순한 전환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대표적인 소유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이랑 리플 같은 디지털 자산인데요. 적금은 쌓은 순서대로 이자가 달라지는 탑인 거고, 첫 달 돈에는 이자가 오래 붙죠. 마지막 달 돈은 한 달만 붙죠. 그래서 표면금리랑 체감 수익이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적금의 임무 자체가 명확합니다. 청약이나 비상금, 1년짜리 목표 같은 이런 짧은 숨고르기인 거고, 하지만 더 큰 자산 성장을 원하신다면 결국에 비트코인, 리플, XRP 같은 이런 장기적인 자산 소유로 넘어가셔야지 부자의 반열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을 산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비쌀 땐 덜 사고 쌀 때는 많이 삽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내 평균 매입가는 자연스럽게 중간으로 모이게 되는 거고, 영어로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우리는 그냥 평균 단가 모으기라고 불러볼게요. 비트코인이나 리플, XRP 같은 자산은 단기 가격 변동이 커가지고 거치식으로 몰빵하면 흔들리기 쉽겠지만요, 이 적립식으로 분산 매수하시면은 중장기 평균 단가 자체가 안정이 될 겁니다. 저축은 만기가 있겠지만 투자는 만기 자체가 없겠죠. 그래서 언젠가 시장이 내 평균을 지나가는 날이 올 거고, 뉴스는 10% 하락에 대해서 급락이라고 부르고요, 20-30% 하락을 폭락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려운 단어지만 주기적으로 급락과 폭락 자체가 반복이 돼요. 비트코인과 리플도 예외는 아니겠죠. 30% 이상 조정장이 찾아온다? 이거는 늘상 있는 일입니다. 중장기 차트로 보면은 늘 되돌아오는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이기는 사람 특징이 딱 하나입니다. 도망가지 않는다라는 거. 적립식이면은 그대로 쭉 여유가 있다면은 하락 구간에서 나비획을 살짝 올리겠죠. 비트코인이든 리플이든 폭락이 왔을 때 버틴 사람들이 결국에 수익을 챙겼다라는 거는 시장이 항상 증명을 해온 상황입니다. 좋은 포트폴리오는 수학 문제가 아니라 수면제예요. 밤에 잠이 오면은 맞고요, 뒤척이면 틀렸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과 리플, XRP를 어느 정도 담을지는 정답이 없다라는 거고, 다만 여기서 원칙은 있습니다. 내가 이해 가능한 비중, 그리고 감당이 가능한 비중. 헷갈리면은 절반의 규칙이 좋다라는 거고, 비트코인이랑 리플의 절반, 그리고 나머지는 지수형 자산들, 이런 식으로 간단히 하셔도 충분합니다. 직접 관리가 벅차시면요, 자동화도 방법이겠죠. 분기마다 리밸런싱해주는 포트폴리오라거나 혹은 자산 배분형 상품들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비트코인이나 XRP 같은 변동성 자산도 자동 리밸런싱 속에 담으면 공포 때 조금 더 사고 고점에선 조금 줄여주는 구조가 되겠죠. 앞으로의 은퇴는 숫자놀이가 아니라 현금 흐름 설계를 할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보유자산에서 나오는 돈이 매달 마르지 않게 만드는 거. 여기서 디지털 자산을 담는 이유는 단순하겠죠. 비트코인과 리플, XRP 같은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현금 흐름을 지탱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TF 승인, 글로벌 결제망 연동 같은 이런 흐름들이 단순하게 가격 게임이 아니라 연금형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열어주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큰 돈을 쥐고 퇴사하면 대부분은 돌아옵니다. 이유는 단순한데요, 돈보다 더 중요한 세 가지, 관계랑 의미랑 리듬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더 좋은 질문은 얼마나 빨리 그만둘까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오래 일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시작이 되셔야 돼요. 여기서도 비트코인이랑 리플 같은 경우는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요동쳐도 중장기적으로는 꺾이지 않고 성장을 해왔죠.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게 가는 구조가 이기는 거고, 은퇴는 의자 위에 앉는 일과도 닮았습니다. 돈, 건강, 관계, 일까지도 이 네 다리 중에 하나가 툭 꺾여도 흔들릴 뿐이지 나머지가 버티면 다시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숙제는 간단해요. 첫 번째로 적립식 나비를 내 생일처럼 고정하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하락장 행동 루틴을 세 줄로 한번 미리 적어서 붙여두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내 포트폴리오가 잠을 뺏는다면요, 비중을 줄여가지고 잠부터 되찾는 겁니다. 비트코인과 리플 같은 자산들은 단기적으로 요란하지만요, 중장기적으로는 인생의 큰 기둥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시드로 시작을 하지만 습관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 도망가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에 승리하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 계속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리플, 그러니까 XRP가 단기적으로 3.6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상황인데요. 단순하게 가격 전망 하나만 던지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시장 전체의 흐름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짚어봐야 될 지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알리 마르티네즈 측에서 흥미로운 관찰을 내놨는데요. XRP 차트를 보니까 그동안 눌려 있었던 저항선을 드디어 뚫어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꽉 막혀있던 천장이 지금 깨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피보나치라는 가격 되돌림 계산법까지도 적용을 해봤을 때 그 다음 목표 지점이 3.6달러까지라는 분석이 나와요. 지금 가격대에서 본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단순하게 차트가 이렇다더라 이러고 넘어가면 아쉽겠죠. 중요한 건 이런 흐름 뒤에서 어떤 자금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느냐 여부를 파악을 하시는 건데요. 마침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아주 인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승인된 현물 ETF, 그러니까 기관들이 공식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비트코인 상품에 매일매일 자금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요. 하루에도 6억 달러가 넘게 들어왔고요. 그것도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이런 초대형 금융회사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투기 자금이 아니라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겠죠. 그리고 이런 흐름들은 이더리움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더리움 ETF도 며칠째 돈이 밀려 들어오면서 이게 비트코인만의 장세가 아니라 여러 가지 메이저 자산으로 확산이 되는구나 이런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이렇게 시장 자금들이 쌍끌이로 들어온다? 그렇다면 결국에 시장 전체에 안정적인 바닥을 만들어주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알트코인으로 눈길이 옮겨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중심에는 XRP가 서 있다는 거고, 결국에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XRP가 3.6달러라는 단기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기술적인 분석 자체가 분명히 근거가 존재하고, 다만 이게 실제로 현실이 되려면 조건이 붙는다는 거예요. 시장 전반적으로 돈이 계속 들어와서 분위기를 살려주면서 동시에 또 XRP 거래량과 수급도 같이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ETF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지, 그리고 XRP 자체의 온체인 지표가 호응하는지 이런 것도 같이 보고 있어요. 현재 저희 채널 차원에서도 리플 커뮤니티방 실시간으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서 타점이나 리플 속보 호재 같은 여러 가지 제공과 브리핑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맞아떨어지게 된다면은 XRP가 단순하게 3.6달러에서 멈추진 않을 거예요. 더 위로 갈 수가 있겠죠. 4달러 중반까지도 갈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조건이 부족하다면은 이번 돌파가 잠깐의 반짝에 그칠 수도 있겠죠. 결국에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숫자가 아니라 흐름을 먼저 보는 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말씀드려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요. 가격 전망 하나에 휘둘리지 마셔라. 그 전망이 어떤 자금과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본질을 먼저 확인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시장의 큰 그림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 있게 대응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매도가 정말 어렵고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시다면은 시장을 너무 무겁게만 보지 마시고요. 가볍게 게임처럼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특히 매도를 못하시는 분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향이 있죠. 바로 리플을 매수했으면 리플로서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들 한 방에 대박을 꿈꾸는 경우일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죠. 예전부터 꾸준히 매매해서 평균 단가가 낮은 분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시면서 현실적인 매매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 단가가 700원인 분이 현재 4,000원 구간을 보는 시선들, 그리고 매수 단가가 4,000원인 분이 지금 시장을 보는 시선들 완벽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고, 여기서 신기하게도 오히려 게임처럼 가볍게 접근하거나 소액으로 투자했을 때 적당한 단기 고점에서 수익 실현도 하고 시장에 맞는 현실적인 매매를 하다 보니까 결과가 더 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리하게 몰빵으로서 들어가면 작은 상승에도 수익은 크게 나지만요. 문제는 이 상승이 끝없이 이어질 거라고 착각하면서 매도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투자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매도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고, 그 이유는 정말 단순하겠죠.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수익이 커질수록 조금만 더 오르면 이만큼 벌겠네. 이런 상상만 커지고 반대로 또 하락에 대한 대비는 하지 않게 되는 거겠죠. 농사로 비유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가을에 곡식을 걷어가지고 겨울을 대비해서 저장해두는 게 지혜인 건데 수확하자마자 다 먹어버리면 결국엔 굶으셔야겠죠. 시장도 똑같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 분할 입절로서 수익을 쌓아둬야지 나중에 겨울처럼 차가운 장이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를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매도를 해야지만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단순한 원리를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시장은 언제나 상승과 하락 자체가 반복되기 때문에 어차피 매도하실 거라면요. 하락장이 아닌 상승장에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점 코인 시장 흐름을 정확하게 정의드리자면요. 비트코인을 보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차트 볼게요. 빗각 아래에서 힘이 없이 그냥 바닥만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죠. 신규 매수세가 없이 그냥 바닥에서 개인들 물량을 기관이랑 골들이 뺏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리플 XRP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할 듯 말 듯 하면서 추가 상승 없이 단순하게 3,900원 선, 4,800원 선 이 박스권 안에서 가격이 등락폭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이런 것들 간파하고 있었고, 지난 3,850원 선에서 저점에서 물량 추가 매수했었죠. 추가 비중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플 전용 커뮤니티 통해 가지고 1차 신규 분할 매도 타점까지도 미리 공지 들어놓은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 상승보다는 바닥을 다져주면서 개인들 물량을 뺏어가는 모습이고요. 또 단기 수익에 목이 마른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알트코인 단타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인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이게 차트로 바로 보이실 겁니다. 반대로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어떻죠? 바닥을 다지고 이제서야 비중이 커지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들의 물량을 세력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본격적인 알트 장세가 나올 거라는 거고,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를 사게끔 장세가 연출되고 나서 알트들이 고점까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시장 흐름들 미리 간파를 했기 때문에 신사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 통해서 여러가지 알트코인들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이더리움이 꺾였다라고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거는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코인들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레이어2 관련된 테마, 여기에서 이더리움 확장성 테마까지 또 겹쳐있거나, 아니면 디파이라거나 합성자산과 안정성과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뜰 거기 때문에 여기랑 관련된 테마의 코인들 위주로 현재 시세가 단기적으로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매도 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40%, 50%, 100%, 200%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대불장은 아니죠. 짧게 단타로 치고 빠지시면서 그래도 5%, 또 많게는 10% 정도 이렇게 수익 내고 바로바로 매도하셔야지 그 다음 종목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매도 타점 정해두시고 목표가에 걸어놓고 주무시면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수익이 나 있고요. 계좌 잔고가 올라가는 경험들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하셔야 되는 점은요, 내가 걸어둔 매도 타점 이 체결됐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시장이 상승했으니까 체결됐다는 뜻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후속 판단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 후속 테마코인을 다시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현금 비중을 보유할지 이 부분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면은 당연히 후속 매수 타점으로서 바로 진입하셔도 되겠죠. 하지만 저희 신사채널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무조건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진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종목 한 개 수익 실현됐다라고 해서 매번 똑같이 후속 타점 종목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오히려 꺾인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현금 비중 보유하시도록 하시면서요, 시장이 다시 눌렸고 다시 충분히 하락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 타점 드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안 봐도 될 손실을 굳이 보실 필요가 없고 그냥 현금 들고 있으면서 기다리기만 하면은 오히려 더 수익이 난다라는 거고, 상승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면서 또 하락장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 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무엇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